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상당히 희소성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한 재벌가의 본가가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그 집은 날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쉽게 찾아볼 수도 없는, 쉽게 해석할 수도 없는 상당한 희귀한 케이스예요.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이고요. 혜태그룹의 소유였던 이태원동에 소재한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지금은 멸실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경매 진행 기록 또한 전산상으로 조회되진 않고 있으며 과거 등기부 등본의 기록상으로 남아있고 저는 오직 이 실제 등기부 등본 기록상을 토대로 이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구가 보이시죠? 두 번째 칸에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가압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칸에서 맨 오른쪽을 보면은 청구 금액이 20억, 그리고 바로 그 윗칸을 보면은요, 소유자 박건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혜태그룹 전 회장 박건배 전 회장입니다. 가압류가 가장 먼저 돼 있는 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로서 가장 처음 배당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물권적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압류 전부 다 가압류.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상단의 오른쪽에 빨간색 V 표시가 되어 있죠. 그 V 표시에는 주식회사 조흥은행,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조흥은행 있었죠. 이 조흥은행이 이 칸에서 맨 왼쪽을 보면은 15라고 순위 번호가 15예요. 말소 기준 권리에 비하면 굉장히 후순위에 존재하는 권리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계속 쭉 가압류 계속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총 35개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순위번호 29번 보이죠? 검은색 V자 표시를 해놓은 거, 강제 경매 신청해 놨습니다. 이 칸에서 오른쪽을 보면은 빨간색 V자 표시가 되어 있죠. 역시 조흥은행입니다. 강제 경매 신청을 조흥은행이 했습니다. 자, 조흥은행은 순위가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 신청을 하면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돈을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왜? 가압류가 35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의 총액이 1,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집의 그 당시 시세는요, 17억 원의 집에 1,500억 원에 상당하는 가압류가 35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흥은행은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착안하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자, 오른쪽에 또 빨간색 V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조흥은행입니다. 자, 바로 윗줄을 보면은요, 청구 금액이 640억이 넘어요. 아까 순위번호 15번에 있던 조흥은행의 가압류 청구 금액은 얼마였죠? 20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얼마죠? 64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조흥은행이 건배 전 회장으로부터 가압류를 통해서 받아야 될 돈이 66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17억짜리 집을 강제 경매 신청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굉장히 기이한 형태는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V자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김도 땡으로 되어 있어요. 김도씨. 자, 이 김도씨 바로 왼쪽 칸을 보면은 강제 경매로 인한 낙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1년 6월 20일에 강제 경매로 인한 낙찰을 김도씨가 받았다. 이 분은 전 박건배 회장의 처남으로 강하게 추측이 됩니다.
당시 언론 매체에서는 이 집을 낙찰받을 사람이 건배 전 회장의 처남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쇄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건배 전 회장은 그 집을 소유할 당시에 지분을 쪼갰는데 처남하고 쪼갰습니다. 처남하고 쪼갰는데 그러면 처남이 지분권자가 되겠죠. 어떤 누가 낙찰 금액을 높게 써서 낙찰을 받은 그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가져가겠다 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분권자가 그만큼 힘이 막강한 거죠. 그래서 지분 경매는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어차피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닥쳤던 개와 같은 형상이 되기 때문에 지분권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헛수고로움을 덜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남이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 상단의 왼쪽에 보면은 또 검은색으로 V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그 맨 밑줄에 보면은 등기 말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총 36번까지의 가압류, 총 35개의 가압류가 한 방에 말소가 됐다는 겁니다. 왜? 경매로 넘어갔고 아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그 가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모든 가압류가 다 한 방에 말소가 되었습니다. 17억짜리 집을 날리고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이렇게 집이 날아갔나? 아니죠. 왜? 처남이라고 강하게 축축되는 김도땡 씨가 낙찰을 받았고 오른쪽을 보면은 V자 표시 김형땡 씨 나와 있습니다. 김형 씨가 이 집을 김도 씨로부터 매수를 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김형 씨가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 된 겁니다. 날짜는 2005년 4월 25일. 김형 씨가 4월 달에 이 집을 매수를 했다. 자, 바로 밑에 칸 빨간색 V자 표시를 보면 2012년 9월 3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른 칸을 보면은요. 주식회사 GHC라는 법인 회사가 김형 씨로부터 이 집을 샀어요. 7년 뒤네요. 거래가액을 한번 보죠. 세입클로버 보이죠? 거래가액 2억 7천 주고 이 집을 샀습니다. 7년 전에 17억이 넘던 이 집을 어떻게 7년이 지난 다음에 2억 7천으로 집을 샀을 수가 있을까? 요것도 굉장히 기이한 형태다.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은 알 수가 없다. 채무 관계가 있을지 아니면 김형 씨가 아주 급전이 필요해서 당장 지금 팔려고 그냥 헐값에 반값에 똥값으로 나온 그런 매물로 처리를 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이한 형태, 반값에 반값도 못한 그런 가격으로 어쨌든 법인 GHC가 2012년 9월 3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더 희한한 일은요. 그 바로 밑에 칸을 보면 2012년 9월 3일 빨간색 V자 표시 또 있죠. 동일한 날짜에 주식회사 GHC가 매수를 한 그 날짜에 오른 칸을 보면 수탁자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신탁사에 명의를 넘겼습니다. GHC라는 회사가 매수를 한 다음에 명의를 이전하고 당일날에 또 신탁회사에 명의를 넘겼습니다. 미리 계획이 스케줄이 잡혀 있거나 일반인 입장에서 눈에서 봤을 때는 희귀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신탁을 통해서 대출을 크게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밑에 칸을 또 보죠. 또 V자 표시가 이제 또 되어 있는데 별표가 왼쪽에 보이죠. 2013년 11월 19일 제 37631. 그 다음에 오른쪽에 V자 표시를 보면은 2013년 11월 19일 신탁 재산의 귀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오른 칸을 보면은 별표 소유자 주식회사 GHC 이렇게 나와 있죠. 즉 GHC가 신탁회사로 넘겼던 그 집을 다시 되찾은 날짜가 2013년 11월 19일입니다. 다시 명의를 되찾은 날이에요. 자, 그 밑에 칸을 보면은 또 이제 별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동일한 날짜입니다. 위에 별표. 2013년 11월 19일. 또 그 밑에 다시 돌아오면요. 2013년 11월 19일. 이 동일한 날짜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오른 칸에 또 보면은요. 소유자 구연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 구연땡. 이분도 추측컨대 재벌가 3세
재벌가 3세로 강하게 추측되는 분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별표 제37631. 바로 이전에 접수 번호가 37630, 지금 보이는 번호가 37631. 즉 접수 번호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순서가 이어졌다. 라는 것을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접수 번호가 연차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 보면은 일단은 등기할 당시에 GHC 등기 서류, 구현땡시 등기 서류 한 방에 들어가서 접수가 된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GHC가 접수 번호를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현땡씨가 줄을 서서 등기를 쳤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서류를 한 번에 처리를 했을 수가 있고요. 페이지를 보면은 을구가 나오죠. 을구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맨 상단의 오른쪽을 보시면 김도땡씨로 나오죠. 처남이라고 추측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풀대출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면 또 V 표시가 되어 있죠. 김형씨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왼쪽을 보면은 2005년 6월 7일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를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의 그 채무를 나도 같이 연대해서 책임지는 한 배를 타는 그런 채무자가 되겠다라는 등기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가? 김도씨입니다. 즉 처남이라고 추측되는 이분의 채무를 이 집을 산 새로 나타난 김형씨가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김형씨와 김도씨의 그 관계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밑에 칸을 보면요. 채무자 김도땡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또 대출을 또 받았어요. 집을 파는 사람이 대출을 또 받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맨 상단에 보면은 오른편에 또 김도땡 씨가 또 나와 있어요. 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김형땡 씨가 또 나와 있어요. 왼쪽을 보면은 2005년 6월 7일 확정 채무에 또 중첩적인 인수를 또 했어요. 아까 김도땡 씨가 또 대출을 받았다고 했죠? 그거를 또 김형 씨가 그 빚마저 자기가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더 기이한 형태는요. 바로 또 밑에 보면은 별표를 5개 또 쳐놨죠, 제가. 이 보면은 채무자 박건배, 혜태그룹 전 회장 박건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로 윗줄을 보면 채권 최고액 10억을 박건배 전 회장이 이 집을 담보대출로 땡겨 받은 거예요. 소유자가 한 번 바뀌고 2번 바뀌었는데 그 집에 담보대출을 받았다.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건배 전 회장으로부터 김형땡 씨가 채무 관계가 있다면 김형 씨가 담보대출 박건배 전 회장한테 해주세요 라고 동의를 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기록상만 보면은 의아스럽긴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 자, 10억 대출 받았죠. 아까 또 17억 받았죠. 또 얼마 받았죠. 이 집의 시세는 얼마라고 그랬죠? 1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대출을 받았어요. 그 또한 굉장히 이상합니다. 감액 등기의 기록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중간중간 상환하고 대출 또 받고 상환하고 대출 또 받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재벌가의 집이다 보니까 은행들에서 유도리 발휘성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에 봤을 때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이 역시 구조적인 설명이 궁금하긴 하다. 궁금하긴 하니까 의구심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맨 오른 칸 보면은 V자 표시가 돼요. 또 김형땡 씨 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얼마를? 7억 2천을 또 김형 씨가 대출을 받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또 봅시다. 그럼 중간에 보면은 또 V자 표시 오른칸에 되어 있습니다. 이흥땡으로 되어 있어요. 이흥땡. 어마어마하게 또 대출을 받았고요. 뜬금없이 김형 씨의 집에 또 담보대출을 갔다.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여러 명의 인물이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그 사람들 간에 어떤 채무 관계가 있었겠죠. 또 그 밑에 칸을 보면 또 김형땡 씨가 또 대출을 받았네요.
드디어 을구의 마지막 권리관계가 이제 나왔는데 V자 표시 보면은 채무자 구연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종 소유자, 가장 마지막의 소유자 이 구연땡 씨가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고 이 집을 취득한 것으로 이 등기의 모든 권리의 피날레 장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재벌가의 3세가 맞다면 이것을 매수를 해줌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도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자, 어떠셨나요? 재벌가의 본가가 경매로 넘어온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 정보지도 전산상으로 조회가 되질 않고 있고, 왜? 워낙에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고, 또 등기부 등본으로 이 사건을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것 또한 조회하기는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케이스, 복잡한 케이스인데 재벌가의 경매 대응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을 잡고 들어가시면 웬만한 물건들을 접근하는데 수월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국어 마지막 마무리 再好不过了